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희같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도 스승의 날 기념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10시경에 코인니스의 게시판을 꽤 뜨겁게 달궜던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JP모건의 종필이 형이 나도 온도로 국채 튀김을 팔고 싶다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빨리 자서 이렇게 캡처를 하진 못했는데 오늘 밤 아침에 캡처를 이 게시판을 했는데도 그 열기가 조금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온도 코인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긴 했죠. 좀 떨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어제 밤을 알 수 있는 뉴스들이 자, 온도 얘기 나오고요. 또 속보 승량이 이게 뭐냐면 승량이라는 유튜버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온도에 뭐 수십 배 롱을 쳤다가 뭐 손절을 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온도 40배 도전 또 뭐 가지야를 외치고 있고 또 승량이님 방송 나오고 뭐 또 온도 기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충격적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JP모건은요. 코인을 싫어하기로 유명한 분들인데 이 사람들조차도 온도로 나도 국채튀김을 팔고 싶다라고 거의 처음으로 외친 거잖아요. 지금 최초로 국채튀김을 팔겠다 테스트를 했는데 이걸 성공시켰다라고 전달을 이제 기사를 전달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온도 코인만 쓰는 건 아니고요. 체인링크, 오라클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JP모건은 예전부터 본인만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형 블록체인 다 열려 있는 이제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뭐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라요. 본인들끼리끼리만 쓰는 거. 이게 이제 예전에 오닉스였는데 키넥시스로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온도를 통해서 나도 팔고 싶다 국채튀김을 외친 것 같은데요. 제가 자꾸 튀김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튀기면 뭐든 맛있다면서요. 뭐 고무도 심지어 맛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블랙락이다, 뭐 JP모건이다, 피델리티다 이런 친구들이 팔면요. 기가 막히게 팔릴 거라는 뜻에서 자꾸 튀김 장수라고 하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RWA에는 불호가 없다. 좋아하는 사람만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사는 사람들도 엄청 비쌌던 뭐 부동산, 예술품 이런 거를 조각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특히나 한국인들 부동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실 거고 파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없던 물건, 비싸서 못 팔았던 물건을 새로 가져와서 파니까 얼마나 또 수수료가 많이 들어올까요? 게다가 블랙락이 지금 SEC를 계속 규제를 풀어달라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분야다. 뭐 막힐 수가 없는 분야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코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AI를 거의 넘어서는 실활용도 잘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분야가 RWA가 아닌가. 이 정도로 굉장히 유망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모든 코인이 얼마나 오르고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선택된 뭐 블랙락이나 USDC가 선택한 고속도로 있죠. 현재 18개까지 늘어난 뭐 이더리움 솔라나를 필두로 이런 코인 중에 본인이 공부를 하셔서 또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죠. 중간중간 수많은 장수들, 뭐 체인링크, 뭐 기능적인 것도 있고요. 또 국채 튀김 장수도 있고요. 부동산 튀김 장수, 금 튀김 장수, 뭐 야구 경기 뭐 점수 가지고 튀김 만드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인터체인지까지 고속도로가 있으면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를 이어줘야 되잖아요. 뭐 크로스 체인이라고 해서 뭐 엑셀라 같은 코인이나 수만 가지 코인이 있어서 뭐가 많이 오를진 모르지만 결국은 파이가 이제 커지면서 점점점 이 물이 차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 스테이블 코인 법안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국이 정말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그 지니어스 법이 부결이 됐잖아요. 아마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5월 26일인가요? 그 명절 전에 이제 표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스테이블 코인이 잘 되면 역시 RWA도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요. RWA의 혈액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스테이블 코인이 이 고속도로를 돌아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결제랑 송금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 튀김 환전하면 스테이블로 하고요. 뭐 국채 튀김 뭐 다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도 국채, RWA도 국채 튀김 장수들 지금 엄청 많아졌잖아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RWA 시장도 파이도 더 키울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어제 뜬금없는 뉴스 아마 트럼프가 했던 거 보셨을 겁니다. 나는 암호화폐의 열렬한 지지자다. 이렇게 속보로 한 줄 딱 떴는데 이게 뭔 소리고 뭐 어떤 대목에서 나왔는지 한번 경위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때는 바야흐로 어저께 이제 중동 투어 지금 카타르다 뭐 UAE다 뭐 사우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 중동 투어의 에어포스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벌어졌던 이제 기자와의 약간 비공식 인터뷰 중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자초지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지금 UAE, 아랍에미레이트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USD1이라는 이게 에어포스 1의 원을 따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트럼프 일가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20억 불을 산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의도가 있냐면요. 이거 너무 좀 비윤리적인 거 아니야? 왜 니네들끼리 이렇게 좀 해먹는 거 이런 소리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약간은 불만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하면요. 실제로 25년 3월 달에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약간 국부 펀드 성격의 그 MGX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기관에서 정확히는 바이낸스의 지분을 산 건데 그거를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 지분도 사서 바이낸스도 혜택을 보고 이 트럼프도 사실 혜택을 본 거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도 그냥 우리끼리만 쓰고 이게 퍼져나가지 않으면 이건 휴지와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줬기 때문에 트럼프도 덕을 보고 둘 다 그렇고 그런 관계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바이낸스와 트럼프를 이어주는 분이 그 중동 특사 있잖아요. 위트코프라고 해서 트럼프의 부동산 친구이자 골프 친구 그분이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줬는데 아무튼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건 잘 모르겠다. 야, 이 기사로 뜨고 이미 뭐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나온 게 근데 나는 암호화폐의 열렬한 빅팬이다. 그리고 이거 중국보다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AI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쭉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위는 이에 대한 기자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약간 반발로서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저는요. 즉흥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사실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이분 어떻게 잠은 자고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즉흥적인 대답 속에 빅팬이라고 한 의미를 제가 한번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나는 코인 좋아했는데 앞으로 더더욱 많이 좋아하고 굉장히 밀어줄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이 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거 멈추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트럼프 제국이 무너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심동체가 됐으니까. 그쵸? 이미 트럼프는요. 거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적들이 굉장히 많죠. 바로 오늘 아침 기사인데요. 민주당의 의원 3명이 트럼프, 야,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좀 까보자. 이거 비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뭐 엘리자베스 워렌도 아닙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또 세 분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한테 공식 서한으로 수사를 정보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트럼프의 오른팔이 이걸 정보를 줄지까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지금 민코인도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 대한 공식 정보를 요청했다. 왜요? 이거 선거 칠 때 이거 사기 친 거 아니야? 뭐 뒷돈으로 막 이렇게 뿌려준 거 아니야? 부패한 거 아니야? 국가보안 위반법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거의 될 뻔했었던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이 최근에 부결이 아깝게 된 것도 이 밈코인 만찬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갑자기 터져서 같은 편도 막 반대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친암호화폐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도 트럼프의 만찬 이거는 정말 좀 너무했다. 비판까지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이 트럼프가 좀 공경에 처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말 바꾸기냐? 아니요. 저는요. 사랑해서 그랬다. 열렬하다. 좋아하는데 더 좋아할 것이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사랑해서 그랬다고 해야 되니까 하면은요. 그래도 좀 언행일치가 되고 이게 쭉 이어지거든요. 내러티브가 이어집니다. 왜요? 좋아해서 유망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안이 미국에서 나왔고요. 국채의 수요를 미국에 빚을 사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냐. 내가 미국을 위해서 전략 비축하고 미국을 위해서 국채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외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핑계일 수는 있겠지만요. 자, 근데 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될 텐데 하나 또 재밌는 소식이 있죠. 왜 물증이 이렇게 차고 넘치잖아요. 한국에서 트럼프가 만약 이랬으면 난리 났겠죠. 근데 왜 함부로 트럼프에게 못 덤빌까? 트럼프가 꼭 힘이 있어서만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제 얘기는. 왜 물증이 있는데 함부로 트럼프를 못 덤빌까? 이렇게 약간 간접적으로 수사 요구를 하고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까? 저는 여기에서 힌트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4월 중순쯤에 트럼프가 정확히는 백악관이 재밌는 또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의원들의 주식 거래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아니 본인도 주식이 얼마나 많이 들고 있는데 의원들 이 주식 갖지 마. 물론 이게 실행이 된 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트럼프가 나도 니네들 거 내부 정보 다 알고 있어. 니네가 터트려 봐. 뭐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죠. 당신들 주식으로 재미 본 거, 금리 오르고 내리는 걸로 주식 재미 보는 거, 특히나 뭐 제니 델런도 예전에 있었고 강의료 한 번에 막 70억씩 받은 거 내가 한번 까볼까? 이러면 함부로 덤빌 수 없다. 정말 깨끗한 몇 명 외에는 트럼프에게 덤빌 수가 지금 없다. 너 죽고 나 죽고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지 않을까. 사람들이 좀 아무리 적이어도 조용하지 않을까 한번 추정을 해봤고요. 자, 이 기사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트럼프는 본인은 물론 미국을 위해서 코인을 띄워야만 살 수 있다. 좋아하는데 더더욱 좋아한다. 코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이 바뀌거나 이런 적이 없죠. 트럼프의 속성상 그러기 힘든데 그래서 트럼프의 앞으로의 뭐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사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을 바꾸잖아요. 트럼프도 그랬고, 종필이 형도 그랬고, 뭐 블랙락도 그랬고, 일론 머스크도 그랬고. 근데요, 이런 분들을 사실 욕할 게 아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우리 과거에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중에 이제 최근 오늘 역시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한 기사인데요. 국민연금이 1분기 지금 1분기 그 사고판 포트폴리오가 계속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을 하락장에서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 뭐 애플, 뭐 구글, 아마존에서 엄청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코인 관련주도 새로운 것도 또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애플 사고 이런 거는 이제 미국 방송에서 다룰 거니까 저는 코인만 한번 제가 여러 번 AI에게 물어봐서 그나마 이 자꾸 엉뚱한 답을 하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좀 정확하게 해서 가져왔는데 과거에도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샀던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한 7천만 달러, 8천만 달러 정도, 95달러 평균. 이게 뭐 지금 90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140달러에 샀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현재 400달러 넘은 것 같고. 아무튼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올해 1분기에 추가로 코인 관련주를 또 담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빈후드 45달러에 샀고요. 인터랙티브 브로커러스라고 이거는 저도 못 들어봤는데 이걸 샀더라고요. 국민연금 보면 사실 제 포트폴리오 담는 순서랑 똑같은 것 같아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코인베이스 가장 먼저 샀고 그 다음 이거 샀고 그 다음 로빈후드 샀는데 아무튼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내로남불이라고 썼냐 투자 잘한 건데 왜 국민들 시선은 약간 싸늘할까? 뭐 기사도 그렇게 좋은 뜻에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1년도 5월 초에 한창 뜨거울 때죠. 21년도 4월이 뜨거웠으니까 그때 나왔던 기사인데요. 코인도 내로남불이다. 정부의 공공기관들이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에 500억 원을 간접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가 안 되니까요. 업비트, 빗썸에 지분에 뭐 벤처 캐피털이나 여러 가지 펀드를 통해서 이 3쿠션으로 한 5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투자를 뭐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국민들에게는 투자자 보호가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사 모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 사 모은 기간을 보면요. 17년 1월부터 21년 3월입니다.
아시겠지만 17년, 18년도 이때 뭐 21년까지 해서 박상기의 난도 있었고요. 뭐 거래소 다 없애버리겠다. 바다 이야기다. 뭐 은성수의 난도 있었고요. 뭐 어른 젊은이들이 잘못하면 어른이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들였더라. 그래서 사실 좀 싸늘한 거죠. 작년에도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코인 관련주 투자한 게 자꾸 드러나니까 국민연금이 작년 9월에 이거 나 코인 투자한 거 아니야. 나 미국 주식 투자한 거야. 코인은 투자 대상 아니야. 뭐 이렇게 약간 얄밉게 빠져나가는 이런 느낌이었고요. 또 역시 작년 11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투자한 지 5달 만에 무려 244% 수익을 보고 투자 자체는 뭐 나쁘진 않은데 왜 자기들은 하면서 국민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냐. 이게 지금 좀 이중잣대라는 거죠. 게다가 조금은 더 화가 날 수도 있는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데는요. 살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공적연금, 연기금, 보험사 등은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공적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사면서 세금, 팔면서 세금을 안 내고요. 아시겠지만 해외 주식할 때 개미들은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고 있죠. 좀 그렇죠. 좀 거시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비중이 한 27% 정도 됩니다. 이 27%에 대해서는 243조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뭐 샀다 팔았다도 완전 기관치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리 트럼프나 뭐 국민연금이나 JP모건이나 욕해봤자 소용이 없다. 원래부터 투자는 불공평한 것이다. 원래부터 이걸 불공평하다는 걸 깨닫는데 몇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옳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몇 년이 걸린다. 이거를 아는 순간 약간 투자의 마음이 달라지면서 이들과 내가 뭐 경쟁을 하면 안 된다. 사팔하면 안 된다. 나만의 뭔가 필살기를 개발을 하게 된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투자가 나아지기 시작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라는 트레이더의 전설이 있죠. 이분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돈을 잃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데 진짜 큰 문제는 그 교훈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약간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 식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내 잘못을 정말 격렬하게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돈이 벌려지더라. 수동태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내 잘못을 격하게 인정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재산이 벌려지고 있는 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거는 뭐 명언이 아니라 제가 겪어보고 한 말인데요. 정말 사실입니다. 나는 왜 떨어질 때 돈이 없지?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왜 비쌀 때 누구 말 듣고 좋아 보여서 샀지? 나도 오래 투자를 했는데 왜 오전반 형은 자산이 쭉쭉 늘어나는데 나는 하면 할수록 줄어들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실수할 때마다 계속 질문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를 빠르게 인정할 때마다 그제서야 보완책이요. 저를 향해서 손을 막 흔들고 있었는데 이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눈에 딱 보이면서 그 후로는 비슷한 실수를 여간에서는 제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반복되는 실수가 있다면 다음번에는 꼭 끊어내셔서 경제적 자유에 성큼 다가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